일단 아까 그림 그렸던 거는 마저 그릴게. 자, 우리 f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절대값 씌웠을 때 x-2라 x 플러스 2에 대해서 그린다는 거 인지하고 있을 거고, 요거 그림을 조금만 더 예쁘게 그려놔야지 편할 것 같으니까 마저 그릴게요. 일단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포인트랑 2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4라고 하는 데에서 꼭지점을 가진다는 것만 좀 캐치를 해놓고 그림을 마저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우린 요렇게 해서 y는 fx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맞지? 자, 그리고 한번 보는 거야. gx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하는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성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어. 자, 교점 몇 개야? 0개지. 하나도 안 만났지. 근데 얘가 쭉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오다가 어딜 지날 수 있어? 얘를 지나거나 아니면 얘한테 접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는 거 인지할 수 있지. 좀 더 커지면 몇 개야? 2개 만나는 거 인지할 수 있을 거고, 여기 0을 지나가는 순간에 몇 개야? 일부러 점선 좀 곡선으로 그렸다. 꾸불꾸불하게 3개 만나는 거 보이지? 어디에서? 하나, 둘, 3개에서. 여기까지 맞지? 그럼 얘보다 좀 더 커지면 몇 개 만나요? 4개 만나고 있는 거 보일 거야. 근데 이 4개가 언제까지 4개를 만나는 거야? 더 커지다가 얘에서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에 우린 그래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여기에서 접할 때랑 여기에서 2를 지날 때 이 2개 사이에서만 몇 개를 만난다는 거 인지할 수 있어. 우리가 4개 만난다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결국에 이제 여기까지 이 포인트를 잡았으면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x한테 몇을 넣어볼 거야? 2를 넣어볼 거야. 그랬을 때 우리 g2라고 하는 친구가 어딜 지나야 돼? 얘보다 위를 지나야겠지. 왜? 얘랑 얘 사이에 노란색이 있었어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 G2라고 하는 친구, 즉 T-2라고 하는 친구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린 T를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이 첫 번째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조건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아, 여기 이 두 번째 노란색 접하는 거잖아. 아, 내가 접하는 부분을 구해줘야겠다. 근데 뭐랑 접해야 돼? 여기서 뒤집혀 있는 친구랑 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y는 뒤집혀 있는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랑 gx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다 우변항으로 넘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뭐야? t 플러스 4니까 t 마이너스 4네요. t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이해됐어? 여기가 괜찮지?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뒷판별식을 했을 때 0이 돼야 돼. 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몇이야? 아, 1-4t 플러스 16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t를 4분의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4분의 17. 우린 t를 결론적으로는 4분의 1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어때야 돼? 4분의 17일 때는 우리 접할 때니까 얘보다 어때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범위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4분의 17보다는 작아야 한다라고 나오게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얘네 두 개의 범위를 합쳐보게 되면 우리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아, t가 2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을 때 이게 성립하는구나. 즉 1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고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의 성질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다음 문제로는요 82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직선 gx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x는 1과 x는 5인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난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교점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그러므로 난 저 문제를 본 순간에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아,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fx-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근이 뭐랑 뭐인 거야? 1과 5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fx-gx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데 뭐랑 뭐를 근으로 가져? x-1과 x-5를 근으로 가지는 친구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을 한번 가보자. 우리 fx-gx를 계산 한번 해봐.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mx b-n이야.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뭘로 유지가 되고 있니? 마이너스 1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됐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fx-gx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x-1과 x-5의 곱이었었구나. 맞아?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 2차 함수에 뭐가 궁금하대? 최대값이 궁금하대. 우리 최대랑 최소는 어디에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지. 맞아? 최대랑 최소는 꼭지점에서 나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꼭지점의 y값이 궁금하지? 맞아? 꼭지점의 y값이 궁금해. 그런 경우에는 우리 x값을 대입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떤 값을 대입하냐? 두 개의 근이 뭐야? 1과 5지. 두 근의 합에다가 나누기 2한 걸 대입해주는 게 제일 쉬워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1 더하기 5 몇이야? 6이잖아. 즉 우리는 x한테 몇을 대입해준다? 3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x한테 3을 넣어가지고 결과물 한번 적어보자. 3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넣으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 즉 우리 최대값이 몇이라고 할 수 있다? 4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이해돼? 이해됐어? 수미 괜찮아? 좋아요. 이 정도 느낌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825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접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접하는 a의 최대값이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두 개가 접한다고 했어. 막 우리 절대값이 있는 친구도 아니잖아. 그럼 그대로 보자. 직선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접한다. 그지? 즉 뭐야?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중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뒷판별식이 0이다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자.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하는 친구랑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뭐 한다고? 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변항으로 다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는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얘가 뭐 해야 돼? 뒷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뒷판별식을 써보니까 뭐라고 돼? b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4a라고 나오게 되고 얘가 몇이야? 0이라고 나왔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요거 이해됐지?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의 최대값이거든? 그치? a의 최대값이야. 난 a의 값이 궁금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4a라고 하는 친구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길 거야. 얘가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2라고 나와. 맞지? 그러므로 a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거든? 자,
이때 잘 생각해봐. 우리 요 형태를 딱 보니까 뭐야? A랑 B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형태로 바뀌었어. 맞아? A를 잠깐 Y라고 생각해보고 B를 X라고 생각해봐. 완벽한 2차 함수의 형태야. 심지어 어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형태야. 맞아?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Y값이 궁금하구나. 즉 완전 제곱식화했을 때 Y값인 몇? 3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알겠지? 졸면 안 돼. 요거 이해됐나요? 수미 이해됐어? 괜찮아? 사연이 괜찮아? 좋습니다. 요거 잘 마무리했으면은 이거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38번 문제 한번 풀러가 보겠습니다. 자, 83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세 개의 상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가보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1이야. 그지? 이 성질을 우리들은 무조건 잡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가조건을 읽어보니까 좀 중요한 조건이 나와. 뭐야? x-1에서 최소값을 가진대. 그지? 최소값의 y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가조건을 읽어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fx라고 하는 친구는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최소값 k를 가지는 친구다 라고 난 적어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난 이거를 좀 필수적으로 좀 적어 놓을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cx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근데 너네가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얘가 해석이 좀 어려워서 그래. 오케이? 자, 요 놈은 진짜 엄청난 특징이 있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친구냐면 원점을 무조건적으로 지나는 친구야. 얘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원점을 지나는 친구기 때문에 우린 얘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진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친구야. 왜냐하면은 적어도 K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게 얘기해서 그래. 일단은 이 부분으로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했지? 자, 그리고 일단 얘기 한번 해보자. 얘는 y는 cx랑 한 점에서만 만난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친구랑 cx를 비교할 거야. 얘를 우리가 cx랑 같다라고 했을 때 뒷판별식이 뭐가 된대? 0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전개 한번 해보자. 우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1은 cx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얘를 좌변항으로 넘겨가지고 x제곱 플러스 2-c의 x k 플러스 1은 0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의 뒷판별식이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얘 전개 한번 해보자. 자, 전개는 안 하는 게 나으려나?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 아니 하지 말자. 우리 c-2의 제곱 마이너스 4k-4가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했지? 요거 이해됐지? 그러므로 4K를 넘겨주게 되면은 우린 4K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뭐였던 거야? C-2의 제곱 마이너스 4였다는 거고 결국에 우린 K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4분의 1 곱하기 C-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둘게요. 요거 말고는 아직까지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없네요. 일단 A 값이 2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요소가 조금 애매하네요. 오케이. 우리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해놓을 거야. 이해됐지? 우리 K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 전개할 수 있었잖아.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요 조건들을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A라고 하는 친구는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K 플러스 1은 뭐야?
요 친구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k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다. 그러므로 k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까지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린 요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리고 잘 봐봐. 얘네 두 개가 어때야 돼? K라고 하는 값이 같아야 돼. 일단 B랑 C는 상수기 때문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그래서 K랑 K로 같아진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은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4분의 1 곱하기 C-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B-7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때? 마일과 마일이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거는 마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우린 마일과 마일이 사라지는 거 인정할 수 있을 거고, 양변에 4를 곱하면서 우변항으로 넘겨보게 되면은 우린 C-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B-7의 제곱이 0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봐. 우리 어떤 수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마찬가지로 어떤 수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 근데 어때? 내가 두 수의 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각각의 것들이 0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 C는 2일 수밖에 없고 B가 7일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이 나와요. 여기가 이해됐나요? 자, 결론적으로 내가 궁금했던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요소는 2 더하기 7 더하기 2라고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11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준이 이해됐나? 사연이 괜찮아? 이 성질 우리 잘 기억하면서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질문 없다고 했으니까 진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84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45번 문제. 자,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너네들이 문제 풀 때 무조건적으로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림을 좀 최대한 그려주는 게 난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추가됐어? 범위에다가 플러스 m이라고 하는 함수가 변형되어 있어. 여기까지 맞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 어떤 모양일지만 정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선배칭하는 x의 대칭축에 대해서만 대충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일단 그림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완전제곱식을 먼저 진행을 해보자. 2로 묶어보게 되니까 우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결론적인 모양으로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m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를 해놓을 거야. 이거 진짜 대충만 그려야 돼. 오케이?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아, 요 친구는 뭐에 대해서?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을 해. 그지? 그리고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친구구나 정도만 잡아주면 돼. 더 이상 잡을 필요는 없어. 이해했지? 그 다음에 뭘 그려주는 거야? 아, 내가 보려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보는 거지. 어디야? x가 0일 때. 그리고 어디야? x가 3일 때. 맞아? 자, 요 모양에서 우리는 최대값이 궁금하대. 아, 최소값이 이미 1이라고 얘기했구나. 요거 먼저 얘기해볼까? 자, 우리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은 이 노란색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와? x가 1일 때 나오는 거 그림상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최소값에 놓은 거에서 최소값 m-2라고 하는 친구, x한테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1인 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 m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 최대값을 한번 봐보자. 자, 그럼 생각을 해봐. 0과 3 중에서 뭐가 최대값을 가지는지 볼 거야. 자, 사윤아, 0과 1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1. 맞지? 그리고 1과 3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거리가 더 먼 거에서 나와. 그래서 이거 무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한테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궁금한 거고 x한테 3을 대입하니까 3-1은 2가 나옵니다. 2의 제곱은 4죠. 4, 2 우리 결국에 8 더하기 m-2라고 하는 친구를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m을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라고 하는 친구를 맥시멈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부분 우리 진짜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 명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선대칭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얘가 어떤 모양으로 대칭축을 이루는가, 어떤 모양의 대칭을 가지고 접근이 되는가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우리 84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얘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느냐? 일단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친구라고 우리는 바로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 즉 얘는 아래로 블록한 친구야. 얘는 진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래로 블록하겠지 정도는 만족하고 들어가야 돼. 아무튼 이 fx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래. 자, 내가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는 이 가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x는 뭐에 대한 선대칭의 형태야. 근데 뭐라고 했어? f-3과 f5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맞아.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야. 난 이거 계속 강조했어. f-3과 f5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순간에 x는 뭐에 대한 선대칭? fx는 뭐에 대한 선대칭이야? 마3과 5의 합을 나누기 2한 거. 즉 1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거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보자마자 얘가 바로 나와야 돼. 야, x는 1에 대한 선대칭의 함수였구나. 맞아? 그럼 얘를 캐치한 순간에 뭐 하면 돼? 명확하게 볼 필요도 없어. 아, 그림을 딱 그려봤을 때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고 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친구일 거고 범위가 뭐라고 했어? 마3부터 2라고 했어. 범위가 x가 마이너스 3부터 x가 2라고 얘기했어. 자, 잘 생각해봐. 1과 2 사이의 거리는 1이고요. 1과 마3 사이의 거리는 4예요. 당연히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거야? 마3에서. 아, x가 마3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최대값이 몇이구나? 10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확인하면 돼? 아, fx의 모양 만들면 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꼭지점 x좌표가 몇이야?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x-1의 제곱이야. 맞아? 그리고 어때? 우리 그 당시에 y값 모르니까 k라고 얘기할 거야. 이해됐지? 근데 뭐라고 했어? 내가 뭐 했을 때 x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했을 때 x한테 내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뭐가 나온대? 10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x한테 우리 마3 대입해보자. 마3 대입하니까 마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16 플러스 k를 10이라고 할 수 있어. 즉 k가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6이 됐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궁금했던 거 f4는 x한테 4를 넣은 거 3의 제곱 9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스코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서연이 이해됐어? 수민 괜찮아? 태연이 괜찮아? 이해됐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852번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가진다고 해요. 가조건부터 읽어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의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너네한테 얘기를 해줄게. 자, 2차 함수 fx라고 너네가 딱 봤지?
그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x제곱 뭐뭐뭐뭐뭐 마이너스 x제곱 뭐뭐뭐뭐뭐 라고 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져 있었어. 한마디로 우린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또는 위로 볼록한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어때? 우리 아래로 볼록한지 혹은 위로 볼록한지를 아예 몰라. 그지? 우리 아예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이걸 머릿속에 잡아놓고 가.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fx는 0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와 4라고 얘기했어. 맞아? 자,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했고 우리는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린 뭘 신경 써야 돼? 선대칭이라는 요소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 y는 fx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뭐에 대한 선대칭이니라고 해서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2와 4의 합. 얘를 내가 나누기 2한 친구. 즉 또 뭐에 대한 선대칭의 함수였던 거야? 1에 대한 선대칭의 함수였던 거야. 맞아? 근데 얘는 굉장히 중요해. 뭐에 대해서야? x가 1에 대해서였지. x가 1에 대해서 얘는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또 뭐일 수도 있는 거야? x가 1인 지점에 대해서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 우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 이거 그림이 안 예뻐서 지우는 거야. 아무튼 우리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 그림을 조금 명확하게 그릴게. 일단 우리 위로 볼록한 친구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위로 볼록하대. 아래로 볼록한 친구. 자, 근이 뭐랑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랑 4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근을 가지고요.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는 1에 대한 선대칭.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다. 즉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우리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데 x를 5부터 8까지 본데 내가 x를 5부터 어디까지 x를 8까지 본데 자, 사연아 최대값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그치? 당연한 말이지. 그림에서 봤을 때 x가 8일 때 최대값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x한테 8을 넣었을 때 80이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건 무조건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만약 이 두 번째 형태일 수도 있잖아.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거 어떤 형태겠어? 다시 x가 마이너스 2라는 친구랑 4일 때 근을 가지면서 어디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x가 1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러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니까 대충 그림에 대한 형태가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림에 대한 형태가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보는 범위가 어디야? x가 5부터 x가 어디까지? 8까지 보게 될 거야. 수민아 여기선 최대값 어디서 나와? 그치? x가 5일 때 나와. 근데 이때 봐봐 이미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얘가 80이래.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모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이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그린 건 애초에 불가능한 형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내가 x한테 8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구나? y값이 80이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우리 그대로 이제 fx, y는 fx에 대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fx를 뭐라고 했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선대칭이 x는 1이라고 했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a 곱하기 x-1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y 값도 뭐야? 나 몰라. 라는 상태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어때? 우리는 이차함수 x한테 몇을 넣었을 때 8을 넣었을 때 값을 80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자, x한테 8 한번 넣어보자. 자, 우리 f8이라고 하는 친구 그대로 얘기 한번 해볼게. 8 넣으니까 어때? 7의 제곱이니까 우린 49a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우리 구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F-5였지. 내가 X한테 -5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니라고 보니까 -5 대입하니까 -6이네요. 그래서 -6의 제곱은 36 플러스 36A 플러스 K라고 나오는 거지. 뭐야? A라는 요소가 안 나오는구나. 뭐지? A가 어디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을까? 잠깐만, 너네하고 나하고 문제가 하나 다른 게 있나? 852번 한번 볼게요. 아니네. 뭐 다른 조건이 없는데. 뭐가 안 나왔을까? 그걸 안 썼네. 내가 미안하다. 요거 안 썼다. -2랑 4가 근이라는 사실을 안 썼네요. 그죠? -2랑 4가 근이라는 조건을 내가 안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쓸어 가보자. x한테 -2랑 4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그대로 가져가서 이 조건 내가 안 썼구나. 자, 조건 한번 써볼게. 우리 x한테 8을 넣었을 때 8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49a 플러스 k라는 친구를 80이라고 적어 놓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x한테 몇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y 값이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4를 대입하면 몇이야? 4-1, 3이지? 3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9a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y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근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네 두 개를 연립 한번 해주자. 두 개를 빼주면 될 것 같아. 빼주니까 뭐라고 나와? 40a라고 하는 친구가 80이라고 나와서 우린 결론적으로 a를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a가 2면은 우린 k를 그대로 넘어가면서 몇이라고 하면 돼? -18이더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F-5라고 하는 친구는 36 곱하기 A가 2였으니까 72라고 하면 되고 K가 -18이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54인가요? 이렇게 마무리해주면서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부분 한번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854번 문제를 한번 풀어줄 겁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도 별표 2개 정도만 쳐주세요. 자, 얘가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너네들이 잘 못 잡으면 못 풀어서 그래. 자, 한번 봐보자. 문제에서 일단 뭐라고 했어? 양수 K에 대해서야. 굳이 양수라고 줄 이유가 없는데 양수라고 줬다는 거는 이 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더 읽어보니까 어때?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플러스 3입니다. 딱 보니까 어때? 오케이, 너는 위로 블록한 친구구나. 그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자고. 이해됐지? 그리고 어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는 거를 우리가 만나는 그 두 개의 점을 범위로 했을 때 그 fx의 최대값이 1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나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자, 왠지함부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1번. 우리 fx라고 하는 친구를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 해보면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이 친구가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k 그리고 플러스 4니까 요렇게 나와. 요건 이해해야 돼. 요건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그림을 그려볼 거거든요. 자,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이거 잘 봐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서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자, x가 뭐에 대한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니? 우리 x는 2에 대한 대칭입니다. 맞아? x는 2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 y 값도 뭐라고 찍혀? k 플러스 7이라고 찍힐 거야.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얘가 어때? 우리가 위로 블록한 친구니까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모양의 함수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이해됐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여기
y절편도 한 번만 얘기해보자. y절편은 뭐야? x한테 0을 넣었을 때 우리는 k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k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아, k 플러스 3이란 친구는 3에 대해서 우리가 k만큼 위로 올라간 친구라는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요 직선의 y절편이 몇이야? 3이야. 그러면서 뭐야? 2x라고 주어져 있어. 2x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3을 지나면서 2x 플러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 그냥 증가하게 뿅 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그림을 그려놓고서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때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꼭지점 안 지나고 여기 오른쪽에 있게 했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자, x가 얼만큼 증가해? 2만큼 증가하는 동안 y가 얼만큼 증가했어? k 플러스 4만큼 증가했거든? 맞아? 이때 k는 양수잖아. 즉 기울기가 2보다 훨씬 가파르다고. 여기 꼭지점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교점이 여기랑 여기 두 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근을 각각 알파, 여기의 근을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생각해봐. 우리 범위 알파부터 베타에서 최대값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몇이야? k 플러스 7이란 거 얘기할 수 있잖아. 결론적으로 우린 꼭지점의 y좌표 k 플러스 7이 몇이었어? 10이었구나. 그래서 k가 몇이야? 3이구나 라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래서 우리는 k를 3이라는 정보를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k가 3이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수민아, 우리 최소값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 내에서. 그치? 우리는 알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 알파의 교점을 찾아줘야 돼. 근데 이 교점은 뭐랑 뭐의 교점이야? 주어져 있는 요 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과정도 밟아가야 됩니다. 우리 k를 3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친구랑 2x 플러스 3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근을 구해보자. 우변항으로 넘겨보게 되니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은 0이라고 나오게 되고 우리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다. 결론적으로 x에 대해서 마일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럼 이 중에서 알파를 우리가 더 작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인 거야? F알파, 즉 F-1이 궁금했었던 거고 X한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마1, 마4, 6 최종적으로 몇이었더라? 1이었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니까 이 부분 우린 꼭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85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라고 하는 친구가 a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문제랑 비교를 해봐. 방금 전에서는 뭐가 바뀌었었어?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뭐 상수항이라던가 이런 얘들이 바뀌었었는데 자, 이제는 뭐가 바뀌었어? 범위가 좀 바뀌려고 해. 범위에 대한 요소가 바뀌려고 하니까 우린 결국에 그림을 그려야 돼. 알겠지? 결국엔 그림이야.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자. 우리 2차 함수 f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딱 봐볼 거야. 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뭐가 남아? x제곱, 마사x가 남지? 그래서 우린 얘를 x-2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 뒤에 있는 7에다가 2의 제곱, 4. 근데 여기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8 더해주게 되면은 15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맞나?
이해됐지? 자, 우리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 대충만 그리면 됩니다.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x가 2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최대값이 몇이야? 15라는 값을 가지고 위로 볼록한 친구다라고 우린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맞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알고 있는 범위만 제대로 그려. 언제야? x가 나 6인 것만 알고 있어. 여기까지 맞지? 자, 나 x가 6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6이라는 것만. 자, 그러면 우리 딱 생각을 한번 해봐. a가 6보다 조금 더 작은 걸로 해가지고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할 거야. 자, a가 예를 들어 여기에 있어. 서연아, 최대값 어디서 나와? a하고 6 사이에서 뭐에서 나오겠어? 요걸 a, 노란색이 a야. a에서 나오겠지, 최대값이. 그럼 여기에 그려지면? a지. 여기에 그려지면 2지. 여기까지 맞아? a는 2인 상태야. 그리고 여기서 그려지면 2지. 어때? 우리 a가 점점 왼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최대값이 어떻게 바뀌어?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a가 2보다 작아지는 시점부터는 15로 최대값이 고정된다고. 맞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최대값이 13이다 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 그치? 한마디로 뭐야? 아, A값이 점점 더 커지다가 뭐가 되는 게 궁금한 거야? 아, Y값이 처음으로 13이 되는 게 궁금한 거야. Y값이 처음으로 13이 되는 게 A여야지 최대값이 13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좀 원리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결국에 fx가 13이 되는 x값이 궁금했던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 그대로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5가 13이었구나. 자, 15를 빼주니까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를 나눠주니까 몇이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1이라고, 한마디로 x 마이너스 2가 몇이야? 풀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3 또는 몇이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됐어? x가 3 또는 1이야. 근데 x가 1이면 어때? 최대값이 15로 고정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a는 3일 수밖에 없다. 이해했어? 따라왔지? 자, 그럼 우리 a는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는 3이에요. 그럼 우리 3하고 6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히 x가 6일 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한테 6을 대입해 볼까요? x한테 6을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f6이 뭐라고 나옵니까? 6 빼기 2니까 4. 4의 제곱은 16. 16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2라고 나오고요. 얘한테 몇을 더해주길 바래? 15를 더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7이군요. 여기까지 맞지? 이게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최소값 b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거 a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는 최종적으로 몇이었어? 마이너스 14였었구나.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요거 좀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이거 잘 잡고 못 가면 좀 어려워져서 그래. 다음은 우리 861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 861번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조건들이 쓰이니까 이 조건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잡고 가셔야 돼. 자, 두 개의 양수 P랑 Q라고 얘기했어. 굳이 양수라고 줄 필요가 없는데 양수라고 줬다는 걸 보니까 이 양수로서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이때 이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우리는 위로 볼록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가족권을 한번 봐보자. 가족권을 보니까 어때? y는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데
얘가 가족권이 의미하는 건 뭐야? 가족권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fx는 0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한마디로 마이너스 붙여서 쓸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를 0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x축에 접해야 된다. 즉 뒷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뒷판별식, 즉 우리는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어야 돼. 한마디로 p제곱을 우리는 4q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가족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값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못 따라왔지?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 fx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최소값에 대해서. 그럼 내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줘야겠다. 즉 내가 완전제곱식에서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내가 뭐라고 했어?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충만 가늠하면 된다고 했지. 자, 우리 그 축에 대해서만 볼게. 그 대칭축에 대해서만 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대충 묶어놓고 보게 되면은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블라블라블라야. 뒤에는 몰라도 돼. 내가 뭐만 신경 쓰자고 했어? 축만 신경 쓰자고 했잖아. 축이 뭐인 거야? x는 2분의 p인 거야. 이때 p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y축의 오른쪽에 존재해야만 하는 거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x가 뭐에 대해서? 2분의 p에 대해서 축을 가지면서 어떤 친구야? 위로 볼록한 친구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마이너스 p부터 p이기 때문에 p는 어때? 대충 한 이쯤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는 대충 어디에 있겠어? 이쯤에 있겠지. 그럼 우리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p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최소값에 대해서 x한테 마이너스 p를 넣어볼 거야. 즉, f 마이너스 p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p의 제곱인가 p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우린 얘를 마이너스 p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p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p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q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54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얘 넘겨주면은 54-q라고 하는 친구를 2p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우린 p제곱을 4q라고 했기 때문에 2p제곱은 우린 당연히 8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됐지? 이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q가 넘어오면 어떻게 돼? 9q라고 하는 친구가 54라고 나와서 양변을 9로 나눠주면 몇이야? 6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린 q를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q가 6이면 어떻게 돼? p의 제곱이 6, 4, 24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린 p의 제곱은 24, q가 6이다. 즉 우리가 궁금한 거 q의 제곱은 몇인 거야? 36. 즉 우린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60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진행할게요.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어서 풀 문제는 우리 862번부터 좀 이어서 문제를 풀 거예요. 862번부터 좀 이어서 문제를 풀 거고, 오늘 최대한 그 우리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해볼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 문제들은 좀 생각보다 난 개인적으로 활용 문제들은 내가 풀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활용 문제들은 약간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유형 23번입니다. 너네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은 범위를 좀 여러 번 그려야 돼서 그래. 난 개인적으로 이거 그림을 좀 여러 번 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치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문제를 다 한번 읽어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친구의 최대값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요 제곱을 제곱하게 되면 몇 차식이 돼? 4차식이 돼. 근데 너네 4차 함수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린 제대로 4차 함수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방법은 너네가 아직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너네는 이런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어? 얘를 2차 함수에 대한 식으로 바꾼 상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제일 첫 번째 과정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반복되고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t로 한번 치환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그려보니까 y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라고 식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나서 얘가 어때? 우리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 마이너스를 묶어보니까 얘가 t-1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우리가 모양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 자, t축과 y축에 대해서 t가 몇일 때? 1일 때 y값이 몇을 가져? 6을 가지면서 어떠한 모양이야? 위로 볼록한 친구. 우린 요 친구를 그린 거라고 인지해 줄 수 있는 거야. 얘를 우리가 요런 모양으로 그려주게 된 거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누가 보면 당연히 6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린 얘를 함부로 6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우린 t라고 하는 친구는 어떠한 2차식을 뭐 한 거야? 변형한 꼴이거든? 치환시킨 꼴이거든? 근데 우리 2차식은 어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정해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린 범위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줄 거냐? t에 대해서 치환을 해준 거,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범위를 알아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또 완전 제곱식을 해보게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모양이야? x와 t에 대해서 언제? x가 2일 때 y값이 4를 가지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로 나온다는 거지. 한마디로 어때? t의 값이 4보다 아래에만 위치하고 있어. 같거나 아니면 아래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범위가 나오는 거야? t라고 하는 친구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구나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t의 최대값이 4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즉 우리는 t가 4보다 어때야 된다? 왼쪽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최대값이 어디가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답이 몇이야? 6이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재정립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 과정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해됐나요?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 보자. 우리 865번으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근데 4차 함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꼴이니까 뭘 이용해줘야 돼? 치환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줄 거야.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치환하려고 해서 딱 보니까 어때? 모양새가 닮기는 했는데 조금 달라. 그지? 그러면 닮긴 했는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치환을 하더라도 하나는 변형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 제곱 안에 있는 친구를 변형하면 전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개하면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를 웬만하면은 제곱 안에 있는 친구를 원형으로 잡아주고요. 이 바깥에 있는 친구를 변형하는 꼴로 잡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환을 뭘로 한다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t로 치환하는 걸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 y는 t제곱 그리고 얘는 어때? t한테 마이너스 1을 빼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플러스 2까지 요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전개해보니까 우린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린 최대랑 최소가 궁금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 즉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이다 라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t가 1인 거를 뭘로 가져? 대칭축으로 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 y값이 몇이야? 3이야. 꼭지점의 y값이 3이야. 그리고 그래프상 아래로 볼록한 친구이기 때문에 대충 그림을 요런 모양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자, 나 이거 너네가 꼭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그림 안 그리면은 거의 그냥 틀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우리는 최대랑 최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범위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린 t의 범위를 좀 확정 지어 볼 거야. 그래서 t의 범위를 확정 지어 보려고 하니까 t라는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x에 대한 제약 범위가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의 t의 범위를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과정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바꿔볼게요. 뭐라고 나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축으로 가지고 그 당시에 y값이 마이너스 2를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를 우리는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범위 확인해보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x를 마이너스 2부터 x가 1인데까지 본대. 당연한 말이지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꼭지점에서 나올 거야. 맞아? 꼭지점의 y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구나. 그럼 t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거리가 마이너스 1과 비교했을 때 y보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x한테 1을 대입한 거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니까 최대값은 2구나. 내가 지금 말한 거 잘 기억해. 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범위로 정해줬어. 알겠지?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결국에 t라고 하는 친구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거야. 자, t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수민아, 최소값 어디서 나오겠어? t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값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린 요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결론을 지어 보시죠. 자, t가 1일 때 값이 몇인지 보니까 y값이 3이야. 우리는 미니멈 포인트에 대해서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지막 맥시멈 포인트 t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3이지? 마3의 제곱은 9, 9 더하기 3은 우리가 1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15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867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얘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느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넌지시만 얘기했던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논거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계속 읽어보자.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x라고 하는 친구가 1부터 3이라는 범위 내에서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의 전체 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그리고 플러스 k라고 하는 친구로 주어져 있어. 어때? 반복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문제 푸는 거 지장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던 것대로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라고 하는 친구를 t로 치환해 줘야겠다. 그럼 t로 치환해 주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더라?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로 바뀌더라.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얘를 최대랑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조금 더 바꿔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또 뭐라고 나오니? t-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8이다. 아니지. t-1이네요. 그리고 얘도 그래 2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고 했어. 자, 그리고 내가 좀 강조 계속 했었던 거 있었지? 어때? 우리가 미지수, K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으면 실제로 값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냥 축만 만들어줍니다. 아, T가 1이라는 것을 축으로 가지는구나. 그리고 뭐야? 그래프의 모양 위로 볼록하구나. 까짓만 얘기해주면 끝이야. 이거 말고는 더 얘기하지 마. 알겠어? 살짝 외워줘.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축만 그려준다는 사실. 그리고 일단 우리 범위를 또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 x가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하에서 t에 대한 범위가 궁금하니까 또다시 완전제곱식 해줘야겠지? 바로 완전제곱식 써주자. 뭐야? x-3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3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범위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x가 3일 때 y가 3인 걸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구나. 그리고 내가 보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구나? 1부터 3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보니까 최소값이 언제야? x가 3일 때, 최대값이 언제야? x가 1일 때라는 거지. 그러면 우린 t의 범위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의 최소값이 몇이라고? 3일 때 나온다고 했지. 그 당시의 값을 3이라고 하는 거고, 1일 때 최대값이 나오잖아. 1 넣어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2의 제곱 4. 4 더하기 3이니까 7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얘기한 거야? 3부터 7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야. t의 범위가 3부터 7이라고 어디서부터 어디인 거야? 아, t가 3부터 t가 7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니? t가 3일 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린 결국에 뭘 확인해야 돼? t가 3일 때의 값을 확인하는 거지. 자, t한테 3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2가 몇이라고 나온 거야? 최대값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마이 곱하기 4는 마팔입니다. 마팔하고 2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요. 2양 되니까 우린 최종적으로 k가 몇이라고 나온 거야? 16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뭐만 그린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축만 그려가지고 문제를 전개를 해준다는 거. 알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핵심적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8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실수 x랑 y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k가 x는 a, y는 b일 때 어떤 값을 가진대요? 최대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2차 함수는 뭐라고 했어? 최대 또는 최소가 주어져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네들은 뭐야? 최고차항의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고요. y제곱의 개수도 음수입니다. 즉 어때? 뒤에 x랑 y가 유지되고 있는 한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 두 개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는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인지해줘야 돼.
알겠어? 근데 어때? 내가 위로 볼록한 친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결국에 뭘 해달라는 거라고? 완전 제곱식을 해달라는 거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 요거는 거의 약간 암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x끼리 보세요. x끼리 묶어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요거 얘 묶여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y에 대해서도 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y제곱 마이너스 2y라고 묶여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뒤에 나머지 k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완전 제곱식 진행하면 된다고. 자, 완전 제곱 진행해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랑 붙어 나가니까 플러스 4라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얘도 완전 제곱식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3이라고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요거의 최대값이 몇인 거야? 4. 요거의 최대값은 3. 얘는 그냥 k.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k 플러스 7이 최대값이구나. 맞아? 근데 이 k 플러스 7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k를 마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럼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은 몇이야? 2. 그지? 최대값이 나오는 x값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린 그 값을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대값이 나오는 y값 또한 몇이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는 b지. 미안해. 그래서 우리는 a가 2, b가 1, k가 마3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k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7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73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a, b에 대해서 2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요거 위에 있는 점 a, b라고 했지. 우리는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뭐 해볼 수 있어? 대입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a, b를 대입해보면 식이 뭐라고 나오냐면, b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였었구나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2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4였기 때문에 b한테 값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로 모양이 바뀌게 돼. 결론적으로 뭐야?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의 뭐가 궁금하다? 최소값이 궁금했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니까 우린 요거에 대해서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식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이때 뭐야?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5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즉 4번이었었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나요? 이해됐을까? 좋아요. 이 부분 얘기하면 되고요. 자, 우리 877번 볼 건데 877번 가기 전에 우리 76번은 그냥 논리만 얘기해보자. 자, 뭐라고 했어? 두 양수의 합이 10이래. 양수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거야. 두 양수의 합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x 플러스 y는 10이구나. 대신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여기가 이해돼안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 두 개의 수의 곱이었으니까 x, y가 궁금한 건데, 이 y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우리가 10-x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y가 0보다 크다, 즉 x를 통해서 볼 거니까 우리는 x의 범위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0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림 한번 그려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2차 방정식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즉 0과 10이 그린 친구니까 0과 10에 대해서 중심 5를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알겠지? 이거 나중에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877번 봅시다. 자, 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y축과 점 A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x축과 점 B랑 C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P라고 하는 친구가 어때? 곡선을 따라가지고 점 A에서 점 C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해했나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3A 플러스 B의 값이 궁금해요. 그지? 자, 이동하는 거를 길게 잡지 마. 어때? B라는 친구는 결국에 A 값이 정해지면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만 이렇게 봐도 돼. X 값이 어디서부터? 0부터 C의 X 값까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1번 뭐 해줘야겠어? 근부터 한번 구해주자. 자, 얘가 0이 되는 거, 즉 우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게 궁금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4가 0인 거 인지할 수 있어. 한마디로 근이 모양 뭐야? x가 1과 4라는 거기 때문에 어때? c의 x좌표를 우리가 4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요거까지 이해를 했으면 우리 바로 이 말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럼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니? 아, 너는 0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4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친구구나. 왜? A는 X좌표인데 A에서 C까지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밖에 변화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 X를 A라고 했을 때 B를 뭐라고 할 수 있니? 라고 해보니까 X가 A라고 하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일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B한테 그대로 대입합니다. 즉 얘한테 3A를 더해보게 되면 우리 최종적으로 3A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에서의 뭐가 궁금해? 최대랑 최소가 궁금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인데 A가 0부터 4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림 그려보자. 뭐라고 나와? A-1의 제곱 플러스 3이지?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언제? 우리 A라고 하는 친구가 몇일 때를 기준으로 볼 거야? A가 우리는 1일 때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 당시 Y값이 3이 나오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보니까 A가 0부터 4까지 보내요. 자, 최소값이 어디서 나온다고 인지할 수 있어? 아, A가 1일 때니까 우리 미니멈 값에 대해서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맥시멈은 어디서 나오겠어? 당연히 거리가 좀 더 먼 거인 4에서 나올 거니까 4를 대입하면 어때? 3, 3은 9, 9 더하기 3이니까 12라고. 결론적으로 우리 미니멈과 맥시멈의 합을 15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조건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881번 내가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얘는 내가 안 풀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마무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82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에 두 개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너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란 친구가 있었어. 내가 얘가 보이면 웬만하면 뭘 이용해줬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줬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할 겁니다. 되게 단순하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인 거야? A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야? A-1이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준 거야. 뭘로? A-1을 빼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린 결국에 요거의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한 거니까 얘를 전개해보면은 우린 얘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 최소값에 대한 논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최소값이 몇으로 나온다? 1이라고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우리 유형 27번과 28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 실생활에서의 활용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풀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풀로 패스합니다. 알겠지? 여긴 패스하고 나중에 너네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질문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유형 29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29번은 상당히 중요한 형태들이 많아. 특히 우린 891번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준 다음에 그 뒤에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잡아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891번부터 한번 봐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마3x 플러스 12에서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X축과 Y축이 각각 수선을 그려서 만든 직사각형이 있대요. 근데 이 직사각형에 뭐가 궁금한 거야? 넓이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자, 우리 P라고 하는 친구의 좌표를 A, B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이때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여야 해. 오케이?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거 기억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우리 PQ의 길이는 그대로 뭐라고 할 수 있어? Y좌표 P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얼P의 길이 또한 어때? X좌표 A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인 거야, 사실? AB. 아, 두 좌표 간의 곱이었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AB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 AB의 관계가 어떻게 돼? 이 1차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었으니까 대입해 볼 수 있지. 뭐야? B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2였던 거야. 그래서 얘를 대입해 보게 되면 뭐가 돼? A 곱하기, 자, 마3 밖으로 빼낼게. 마3A 곱하기 A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여기까지 맞지?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 A랑 B가 둘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A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0부터 여기 근까지기야. 근데 요거가 X가 언제까지? 4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A라고 하는 친구를 0보다는 크되 4보단 작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넓이가 최대값이 가지는 거, 즉 두 근의 중심. 0과 4의 평균은 몇이야? 2잖아. 결국에 2를 대입한 거 마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최종적인 스코어 12라고 나오는구나.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거 진짜 잘 잡아야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야. 여기 부분. 너희들이 그림으로 좀 넘어갔을 때 좀 많이 어려워하니까 여기 좀만 잘 잡아주세요. 다음 우리 893번 한번 봐보자. 자, 두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어떠한 형태야? 아래로 볼록한 형태인 거 보일 거고요. g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어. 얘는 어때? 위로 볼록한 친구야. 자, 여기서 너희들이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 얘네 두 개에 대해서 어때? 대칭축이라는 얘가 y축으로 동일하게 생겼어. 맞지? 이거 중요해. 이거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점 A, B, C, D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대. 맞아? 근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 요거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둘레의 길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각각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자, 근데 잘 생각해봐. A라고 하는 거의 X좌표가 A라며, D라고 하는 친구의 X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A야. 그지? 그러므로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AD의 길이를 당연히 우리는 2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지? 근데 얘는 어때? 직사각형이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는 거고. 다음 뭐 알아야 돼? AB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우리 AB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B의 Y좌표에다가 A의 Y좌표를 뺀 거야. 한마디로 뭐야? GA. 얘가 G잖아. 얘가 G잖아. 얘가 GX잖아. 내가 GA의 값에다가 FA를 빼준 게 우린 AB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1번. 우리는 궁금한 게 뭐야? 둘레의 길이였으니까 2배씩 해서 더해주자. 2배 하면 몇입니까? 4A라고 할 수 있고, 자, 2배 하면 몇이야?
2 곱하기 자 GA입니다. GA 대입해봐. 뭐야?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야. 얘를 뺄 거야. 뭘로? F한테 A를 대입한 거 A 제곱 마이너스 7로 빼줄 거야. 여기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2A 제곱을 마이너스 A 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라고 나왔을 거고 5랑 마마니까 7로 바뀌어서 12라고 나왔을 거야. 맞아? 여기다가 플러스 2를 곱해서 전개를 해주니까 우린 얘를 마이너스 6A 제곱 그리고 플러스 4A 플러스 24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때 A의 범위를 우리가 0부터 2분의 3이라고 얘기했을 때 최대값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자, 마이너스 6으로 먼저 묶어줄게. 뭐라고 나와? A제곱은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3분의 2구나.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4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가지고 얘를 대충 그림을 마지막 그려보면은 A-3분의 1의 전체 제곱 블라블라블라야. 난 이거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왜? 둘레의 길이가 최대일 때의 A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얘 그림을 마저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몇일 때? 3분의 1일 때를 기점으로 위로 볼록한 친구야. 근데 우리가 보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야? 0부터 2분의 3까지 보기 때문에 최대값은 언제 나와? 아, A가 3분의 1일 때 나오는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 내가 궁금한 거는 A가 3분의 1일 때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이해됐어? A가 3분의 1일 때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 AD의 길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A가 3분의 1일 때 3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AB의 길이는 몇이야? 3분의 1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자, 마3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즉 얘를 우리가 1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마무리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36 빼기 1이니까 35지? 최종적으로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9분의 70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해보면 좀 좋을 만한 거는요. 난 896번까지만 얘기하면은 오늘 진도를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96번을 통해서 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난 유형 30번은 풀어줄 생각이 없어. 요건 내가 오답을 해주면 해줬지 난 이거는 너네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풀 생각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 896번 한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우리가 각각 A랑 B라고 한대요.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 근데 밑변의 길이가 뭘로 보여? 난 요거 AB로 보여. 자, 높이는 뭘로 보여? C의 Y좌표로 보여.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우리 높이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 높이는 뭐야? x한테 0을 대입한 값이니까 우린 얘를 3a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자, 그리고 중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 밑변의 길이는 뭐야? 두 근의 차지. 맞아? 밑변은 뭐라고? 두 근의 차기 때문에 우린 결국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궁금한 거야. 맞아? 근데 잘 생각해. 우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궁금한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면은 쓰면 안 돼. 오케이? 자,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 친구 인수분해하려고 해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1이다? 자, 얘 인수분해 되지 않아? 그치? 자, 는 0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3이라고 하는 친구랑 x-a-1은 0이라고 하는 친구로 된다고.
실제로 전개해보면 성립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즉 우린 두 개의 근을 각각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a 플러스 1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a가 애초에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친구기 때문에 아무리 1을 더해봤자 3보단 작을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b의 x좌표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a의 x좌표를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맞아? 즉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는 2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넓이로 넘어가서 마무리해보면 되겠다.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3으로 묶을게. a 높이 그리고 2 마이너스 a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애초에 우리 0부터 2라고 했고 요런 형태일 때 내가 근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했지. 자, 근이 뭐랑 뭐야? 마이너스 1과 2야. 두 개의 중심은 뭐야? 아, a가 2분의 1. 얘네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2분의 1 대입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우린 얘를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동일하게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해했어? 자, 다 곱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8이 될 거고요. 분자가 27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이야? 8분의 27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